과거의 닷컴 버블의 고점을 형성했었을 때에 대형 기술주들 그리고 또는 뭐 닷컴 관련된 기업들의 평균 PER이 150배까지도 갔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얼마나 오를까 하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 월가에서 예측하고 있는 가장 높은 목표치 보다도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네, 월가워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빅터뷰 시간으로 돌아왔고요.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늘 모시는 분이죠.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오늘 저희가 녹화를 하는데 몇 시간 뒤면 한 2시간 후쯤이죠. 네. 그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네. 아마 영상이 업로드 될 쯤에는 결과가 다 나온 이후일 텐데 최근에 기대감에 그래도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 막상 임박하니까 생각보다 별거 없을 거다. 기대가 과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꽤 있어요.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래서 또 생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대가 너무너무 많이 되고 발표가 되면 실망을 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주가가 빠지겠지만 지금 발표 나오기 전에 지금 테슬라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요. 물론 그 전에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서 이번 이벤트가 그렇게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번 이벤트가 굉장히 큰 의미를 둘 겁니다. 왜냐하면 그 타이틀을 보니까 위 콤마 로봇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I 콤마 로봇이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가장 많이 보던 책이 그 아삭 아시모프의 공상과학 소설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예. 네, 그게 그분이 공상과학 관련된 소설만 쓴 게 아니라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거기에 책 이름이 I, 로봇인데 이걸 위, 로봇으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자율주행과 AI와의 그 뭐 흔히 말하는 AI의 그 자동차를 이용한 AI가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로봇 택시라는 것은 이제 자율주행을 하는데 그 택시 자체가 로봇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뭐 다 아시겠지만 옵티머스인가요? 네. 이름이 맞죠? 예. 휴머노이드. 예. 휴머노이드 로봇도 좀 만들고 있고 그래서 테슬라는 정말 미래지향적이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하드웨어들이 이 AI 소프트웨어를 포함시켜서 앞으로 큰 생산성의 향상을 가지고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바꿔야 되는 법규도 많을 거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AI에 대해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가장 많은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또 제품을 만들어낼 기업이 테슬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AI 기반 컴퓨팅을 사용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훈련시키는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 네. AI 칩 H100을 활용해서 지금 35,000개에서 85,000개로 늘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지금 보면 생성형 AI가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비디오를 보면서 AI를 이용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만큼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쌓아가는 기업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번 이벤트가 뭐 주가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테슬라의 지금 현재 PER이 100배입니다. 예, 그래서 비싸죠. 왜냐하면 매그니피선트 7의 평균 값이 지금 거의 한 35배? 그러니까 2배 이상, 3배 가까이 되는 그런 PER이라서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의 이익 증가가 일어날 수 있을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AI와 FSD만 가지고도
1조 달러의 어떤 시가총액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앞으로 미래 성장에 대해서 기대치는 계속 만들어질 거고 아마도 인류가 그 화성, 마르스 갈 때까지 아마 계속해서 그런 기대치는 상존하지 않을까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이제 장기적으로 좀 제시해 주시는 테슬라에 대한 시각은 일관적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기술력에 내가 베팅을 할 거라면 그래도 괜찮게 볼 수 있겠다. 한번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에 대한 의견도 여쭤볼게요. AI 고점론으로 인해서 한동안 좀 몸살을 앓았는데 어느새 전고점 돌파에 상당히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9월 TSMC 실적 통해서도 그저께 여전히 견조한 AI 수요를 우리가 확인했는데 주가 어느 정도까지 전망하세요? 네, 지금 아까 테슬라 잠깐 얘기하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우리가 좀 실망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보면 엔비디아를 보고 있으면 그게 앞으로 실망이 아니라 어떤 기대치가 더 많이 쌓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엔비디아의 실적은 이미 벌써 반영을 하기 시작했죠. 그만큼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AI 칩 수요가 높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수요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연산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것이고요. 데이터가 쌓이는 게 굉장히 빨라진다는 것이고 또 AI의 지능이 점점 더 가속화된다. 더 많이 발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점점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가 아마 미래의 대세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AI 칩이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고 앞으로 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속도가 생각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 엔비디아 이외에 상당히 엔비디아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AMD 데이가 있었는데 좀 실망을 하셨죠. 그러면서 AMD 주가는 빠지고 오히려 엔비디아 주가는 올라가는 식으로 많이 내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은 저희는 엔비디아가 AI의 하드웨어 까는 것을 주도한다. 이건 당연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급격하게 증가를 할 것이다. 그럼 이제 그 칩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의 성장 속도도 같이 발전한다. 그게 이제 뭐 테슬라가 됐던 어떤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대형 기술주들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좀 구해 보면은 역시 여전히 1등으로 올라오는 기업이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얼마나 오를까 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사실 정답을 드리긴 참 어렵겠지만 저희의 생각은 그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지금 월가에서 예측하고 있는 가장 높은 목표치 보다도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어떤 미래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블랙웰이 출시가 되면서 계속 이제 생산이 되고 제품이 팔리는 속도가 내년이 되면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또 컴퓨팅 능력이라든지 이 효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뭐 얼마나 더 오를까 하는 거에 있어서는 굳이 목표를 딱 정해놓고 여기까지 갈 거다라고 하기보다는 계속 매년 이제 얼마나 팔리고 얼마나 속도가 가속화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얼마나 올라갈까라는 그런 그 의구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직 저는 거품은 아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의 닷컴 버블의 고점을 형성했었을 때의 대형 기술주들 그리고 또는 뭐 닷컴 관련된 기업들의 평균 PER이 150배까지도 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그니피선트 7의 PER은 평균적으로 한 35배에서 40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진짜 거품이 되려면 여기서 주가가 200%더 올라야죠. 300%더 올라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 결국은 이익이 늘고 있는 것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PER은 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PER 30배, 35배, 40배가 고점이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장기적으로 보십시오. AI의 이 혁신이
끝났다 하는 시점이 올 때는 이제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은 정말 많은 산업의 혁신을 가지고 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제 겨우 하드웨어를 까는 수준에서 이제는 성장기로 접어드는 네. 이제 성장기가 앞으로 2, 3년이 들어오는 이런 시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때 이익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할지는 앞으로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월가에서 뭐 가장 불리시한 PT보다도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살짝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AI라는 어떤 팀 안에서 밸류체인 쪽으로 분산을 하는 전략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9월 들어서 특히 대표적으로 전력 조달, 특히나 원자력 쪽에 익스포저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비스트라,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GE 버노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네. 지금 좀 쉬어가는데 네. 투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I 칩이 필요하죠. 그 AI 칩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죠. 네. 데이터 센터에 공급을 하는 회사가 데이터 센터를 공급하는 회사가 뭐 델이라든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스라든지 뭐 이런 그 종목들이 있죠. 여기에 또 부품을 공급하는 게 볼티브라는 또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밸류체인이 쭉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걸 돌리려면 그죠? 가동을 시키려면 전력이 필요하니까 그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회사들이 나오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자력일 수도 있고 전력을 조달하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사실 AI 칩에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AI 칩이 있어야지 그만큼 그 연산을 빨리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게 이제 블랙웰로 넘어가면 속도가 거의 10배로 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전력 소비는 10분의 1로 줄겠죠. 예. 그래서 이 밸류 체인에 있어서 모든 회사들이 그 쭉 있는 그 밸류 체인 아래에서 회사들이 마진을 크게 유지시킬 수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네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주는 회사들, 뭐 델,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스, HPE 뭐 이런 회사들 보시면 이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네. 세 개를 다 더해도 30%가 안 돼요. 나머지 막 70%뭐 넘는 비중이 OEM이라든지 너무나 많이 분산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분산돼 있다라는 것은 가격 경쟁력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전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전력 소비량이 10분의 1로 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쪽도 마진을 지켜내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 밸류 체인을 다 사는 것보다는 뭐 굳이 산다면 네. 그 안에서 그 섹터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기업을 사야 되겠죠. 찾아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참 어려워요. 물론 데이터 센터 관련된 회사는 찾을 수가 있지만 전력 쪽은 아직 잘 몰라요. 뭐 신재생 에너지든 아니면 그 원자력이든. 그래서 흑자 전환이 된 기업으로서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이런 쪽은. 네네. 그래서 우리는 성장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적자가 나는 쪽이면 밸류체인 안에 있는 회사라도 투자를 빨리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안에서 흑자 전환을 해서 시장 점유율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기업이 나왔다. 그러면 투자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이 안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다 사는 것보다는 여전히 엔비디아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다가 이제 나머지 밸류체인 안에 있는 섹터 안에서 이익을 벌어들이고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1등주로 올라오는 회사를 그때 사셔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챙겨봐야 될 것들이 많은 시점입니다. 대선도 있고, 뭐 전쟁 리스크도 있고. 그런데 무엇보다 이제 이번 주부터 3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네. 이번 시즌의 주요 포인트 그리고 유망 섹터가 있다면요? 자, 우선 주요 포인트는요. 네.
긍정적인 서프라이즈가 많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2, 4분기의 실적을 보시면은요. 매출 증가율이 5% 이상이었고 그 다음에 EPS 증가율이 11%가 넘었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네. 근데 지금 3분기 실적의 전망치를 보시면은 다 4%대예요. 매출 증가율, 이익 증가율 다. 무슨 얘기냐? 2분기보다 안 좋아질 거다. 그렇죠. 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3분기에 대한 GDP 대충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벌써 우리는 10월 달에 접어들었으니까 3분기 7, 8, 9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지금 3분기 경제 성장률은 최소 2.5%에서 높게는 3.1%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단 말이죠. 네. 미 연준과 보면 이제 뉴욕 페드나 아니면 그 아틀란타 페드 쪽에서 나오고 있는 숫자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마도 매출 증가율과 이익 증가율이 예상치 전망치보다 더 높을 거다라는 거죠. 아하, 비트가. 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주가의 흐름은 좋겠죠.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대선이 언제 있냐면 11월 5일인가 아마 그럴 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거의 그때까지 한 70% 이상이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대선이 있기까지 기다렸다가 대선이 끝나고 나면 불확실성이 없어지니까 그때 투자하자. 뭐 이런 의견들이 참 많으신데 네. 오히려 지금 투자를 하셔서 대선까지 쭉 가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이 나오면 계속 주가는 올라갈 거니까. 그리고 대선 결과가 나왔었을 때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조금의 조정은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법인세를 올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계속 쭉 더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때리고 법인세를 내려주고 이 전략을 가져가면 그냥 미국만 잘 살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실적 발표가 그러면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효과를 가지고 올 거다. 그래서 그 실적을 봐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실적이 예상보다 좋은 업종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게 당연히 AI 관련주들입니다. 이 IT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 구간인 뭐 이번 달 말 11월 초 전까지 이때에 그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IT 기업에 대한 초점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어닝 이제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 눈높이 자체가 낮아졌으니까 이것을 충족시키기는 더 쉬워질 거다. 이것이 주가 상승을 드라이빙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닝 시즌 포인트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그럼 시장 전반에 대한 전망 큰 틀에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지금 이제 다우와 S&P가 거의 뭐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앞으로 1년 동안 움직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올해 역대 가장 많이 상승하는 한 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S&P 500이 연초 대비해서 21% 올랐고 나스닥도 그거보다 더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앞으로의 한 1년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보시면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들어가게 되면 보통 추가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서부터 20% 정도 시장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여다보는 뭐 컵핸들 차트라든지 또는 이제 대세 상승 주기가 들어왔을 때 시장 상승 추세를 보면 이제 2년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전 고점이었던 2022년 고점을 뚫기 시작한 거는 올해 초니까 이제 1년이 안 됐죠. 예, 그래서 대충 계산하면 내년 1년도 좋다. 예, 어떻게 봐도 좋다. 컨센서스 이익을 보시더라도 올해 이익 증가율이 10%면 내년도 이익 증가율은 15%일 거다. 예, 그러면 그 정도의 상승은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놓고 봤었을 때 11개월 뒤에 그 미국 증시는 아마도 6,700포인트 가까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PER가 금리를 보고 판단하는 어떤 고점 또 우리가 보는 ROE와 Price to Book, PBR로 보는 고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저희는 내년 연말 내후년 초까지 앞자리가 2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6천까지 가는 거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일 거고 또 내년 연말이나 내후년 초까지는 앞자리가 7로 바뀐다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이 AI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죠. 네. 이 주도함에 있어서 앞으로 경쟁력을 쌓아가려면 소비 시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공략할 수 있는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더더욱이나 AI와 AI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P 500이 그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IT 기업들이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률은 연간 단위로 15%보다 2배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앞으로 1년을 놓고 봤었을 때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특히 더더욱이나 혹시나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더 그럴 거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정책 자체가 그냥 미국 잘 살기로 가기 때문에 관세 올리고 법인세 인하해주고 이거 그냥 미국 기업들이만 좋아지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시대가 내년에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고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은 법인세를 올리기 때문에 그 상승 여력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바로 올릴 수는 없거든요. 2025년이 지나야지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다면 내년은 계속 시장을 좋게 보시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예, 업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체를 피하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훨씬 더 지금까지 오른 것만큼의 상승분을 1년 동안에 더 연출할 수 있겠다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뭐 시장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뭐 불안감이 들게 하는 재료들이 많은데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한 달에 한 번씩 아주 잘 잡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유동원 유안타증권 글로벌자산 배분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